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입니다.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1학기 개강을 한 지 한 달을 넘기고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대학 중간고사 기간을 앞둔 이달 중순 서울 시내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리 시험을 봐준다는 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왔습니다. 고득점에 성공하면 추가 보수를 받겠다거나 동문 할인으로 싸게 대리 시험을 봐주겠다는 글들이 한때 올라왔고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금은 모두가 삭제된 상태라는데요. 또 다른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간고사 같이 보실 분들 모집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부정행위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 전 학년이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면서 교육 격차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격 강의를 들을 스마트 기기를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공교육의 빈자리를 사교육으로 메우는 부모도 있다는데요. 같은 학교여도 원격 수업의 질적 차이가 뚜렷한데 공립학교는 EBS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보는 게 대부분이지만 사립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신문은 우려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부산의 부녀. 감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열흘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1,100여 명과 접촉했지만 지금까지 부녀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경북 예천의 모자. 역시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주일 넘게 일상생활을 했는데 접촉한 사람 64명 가운데 무려 41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합니다. 두 가족이 거의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신문에 따르면 결정적인 이유는 마스크 착용 여부였습니다. 부산 부녀는 철저하게 마스크를 썼지만 예천 모자는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마스크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 두 살이라면서 앞으로도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구 지역 병원장 단체 채팅방이 코로나 중환자를 살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고 초기 혼란이 컸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대구 지역 병원장들의 적극적인 소통이었습니다. 병원장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수시로 상황을 주고받는 등 빠르게 소통한 덕분에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데요. 물품이나 병실이 모자랄 때도 부족한 상황을 재빨리 알리고 여유가 있는 병원이 적극 협조하는 등 끈끈하게 협력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억 8천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가진 넷플릭스 앞에 국내 통신업체들이 을로 전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통신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SK 브로드밴드, KT, LG U+ 등 통신 3사는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통신업체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영화에 환호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갈등을 빚었다간 저화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집콕 쪽의 증가로 대박난 갑, 넷플릭스. 통신망 무료 사용 요구에 한국 모든 통신업체가 줄줄이 무릎을 꿇기 직전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우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국에서의 소송만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적혀 있었다는데요. 이들은 또 일본이 자국에서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배상 책임을 회피해온 정황을 짚어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